글로벌 정면 승부, 오늘은 중국으로 가봅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이 설전 수준을 넘어섰고요. 자칫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의 서혜정 리포터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상하이입니다. 네, 이 중국이요. 이 베트남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바로 이 남중국해죠. 그 북서쪽에 파라셀 제도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파라셀 제도, 중국은 시사 춘다오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정부가 최근 일주일 내 중국이 남중국해 섬 지역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날 AFP 통신에 우리는 폭스TV에 보도된 사진이 정확하다고 보고 있다며 중국이 시사 춘다오의 융싱다오, 우리 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는데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인 경고에는 지난 9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고 가진 백악관 기자회견의 내용 때문인데요. 네. 당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난사 해역을 군사화할 뜻을 갖고 있지 않다고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비군사화를 언급한 곳은 난사군도로 이번에 중국이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한 시사군도 융싱다오 우리섬과는 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또 최근 난사군도에 대공 기관포를 설치한 이유도 대비용으로 방위 무기를 설치한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이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는 지난달 30일입니다. 미국 해군 구축함 커티스 윌버가 시사군도의 중덴다오 트리톤섬 약 22km 접근해서 이 항행의 자유작전 후에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국방부는 미국의 그 어떤 도발 행위에도 중국 군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결연히 소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자국의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지도의 이 남중국해 지역을 보면 황색선에 남해 구단선이 보이는데요. 네. 이 남해 구단선으로 중국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47년 국민당 정부 시절에 공식 지도에 담겨있던 11단선을 기초로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새 지도를 반포하면서 현재 구단선으로 변경을 한 것인데요. 네. 이 구단선 안에는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되어 있고요.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난사군도 등도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는 5월에 퇴임하는 이 마잉주 대만 총통은 지난 1월 말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난사군도 타이핑다오에 도착해서 연설을 했었는데요. 이 마잉주 총통의 남중국해 방문은 이곳 대부분이 중국 영토라는 중국의 주장에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1947년 그 국민당 장제스 정부가 임의로 그은 남해 구단선을 기초로 해서 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난사군도는 중국의 영토이며 양안의 중국인은 모두 중화민족의 귀중한 자산을 소화할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분위기가 결연하군요. 이 최근에 우리나라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요. 세계 도처에서 영향력 확대를 놓고 이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빚는 사안들이 늘고 있는데 이 중국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네,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중국 인민들은 미국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에 흔한 간섭을 하는 나라다. 또 영어를 배우기에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국 인민들도 서양인을 보면 모두 미국인이라고 먼저 생각할 정도로 아주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경쟁 상대국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절대 미국을 두려워하거나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중국 대표인 장유안과 미국 대표인 타일러가 서로 최고다, 서로 최초다 등등을 놓고 부딪히는 일이 자주 있는데요. 맞아요.
이 중국 인민들의 입장이 장의환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국내 프로그램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군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인에 대해서 호감도 있고 약간의 좀 경쟁 심리도 있는데 두려워하거나 강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런데 네네. 적대감은 어때요? 적대감이라기보다는 경쟁심이 좀 더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대륙적인 위치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강대국의 입장을 놓고 있다 보니 그 중국 인민들의 특징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요. 네. 예, 상대국을 칭찬하지만 그 안에는 중국에게 분명히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품고 있는 면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일본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중국의 이 판다, 요즘에 이 쿵푸 팬더라는 애니메이션도 개봉 중인데 이 판다가 22년 만에 한국에 다시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에 들어오는 판다는 시진핑 주석의 선물입니다. 네. 지난 2014년 7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이 이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공동 연구 목적으로 판다 한 쌍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판다는 전 세계 2천여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멸종위기 동물로 이 귀여운 외모와 희귀성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네. 또 중국에서는 평화와 꿈,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인민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여서 그 인형이나 말씀하신 영화로도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죠.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일본, 영국 등 13개국이 판다를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14번째 보유국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가운데 판다가 2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지난 1994년 판다 한 쌍을 들여왔다가 외환 위기로 1998년 중국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다는 사실상 중국에서 임대를 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매년 100만 불, 12억 3천만 원이 넘는 이 판다 보호 기금을 그 중국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판다 공동 연구를 맡은 에버랜드가 매년 100만 불의 그 판다 보호 기금을 내게 되고요. 또 중국의 각 지역의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바로 판다 구역인데요.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에게도 한국의 판다 월드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서혜정 리포터였습니다.